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색해지고 불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대표님으로 불리며 중심에 있었던 분이 이제는 집 안에서 조용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오늘은 그 씁쓸한 고백을 통해 은퇴 후 가족관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중소기업을 30년 넘게 운영하다가 건강과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를 정리한 박 대표입니다. 퇴직이 아니라 스스로 회사를 접은 만큼 그는 남들보다 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니야. 스스로 결정한 은퇴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늘 퇴근이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식탁엔 가족들이 이미 식사를 마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좀 다녀오세요. 그러나 은퇴 후 처음으로 맞이한 저녁 식탁, 박 대표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일찍 자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에 앉으려 하니 그의 자리에 수저가 없었습니다. 아, 여보 잠깐만요. 내가 깜빡했네. 아내는 허둥지둥 수저를 챙기며 웃었지만 그 순간 박 대표의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30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자신이 어느새 이 집의 손님이 되어버린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의 흐름은 아내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오갔고 그는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우리 아빠 최고야라던 아들도 이제는 자신의 일터 이야기만 늘어놓고 아내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가족 내 위치가 바뀌는 건 흔한 일입니다. 가족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가정 밖에서 중심이던 사람의 부재에 적응해 버립니다. 은퇴자는 자신을 여전히 가장의 자리에 두고 있지만 가족은 이미 생활의 중심을 자신들 안에서 찾아갑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은퇴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박 대표는 어느 날 TV에서 은퇴 후 가족관계 회복을 주제로 한 강연을 보게 됩니다. 그 강사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은퇴를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신만 은퇴한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여전히 일상 속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과거의 호칭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작게나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가며 이야기를 걸었고 주말엔 가족들이 좋아하던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가족들도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듣는 쪽으로 바꿔갔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아내가 하는 말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단순한 대화의 반복이 몇 달 후 가족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안에서의 역할 재정립입니다. 은퇴 후 가족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존재 방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성과 중심, 책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통제나 지시가 아니라 공감과 대화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의 불균형입니다. 은퇴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지만 가족은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은퇴자는 가족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가족은 왜 나를 간섭하느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시간 리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의 하루에 무리하게 들어가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일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관계 회복의 시작은 대화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자리에 먼저 수저를 놓아주는 행동, 가족이 집에 돌아올 때 문 앞에서 맞이하는 일, 하루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일. 그런 소소한 실천이 다시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자신을 규정하던 사회적 위치, 경제적 권한, 심리적 중심을 동시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관계 속에서도 또 한 번의 정체성 전환을 요구합니다. 가장에서 가족으로, 리더에서 구성원으로, 지시하는 사람에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지금도 종종 말합니다. 그날 수저가 없던 건 내 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새로 찾아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그는 이제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수저를 챙깁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존재가 다시 가족의 한자리에 자리 잡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그 재학습의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수저를 탓하기보다 다시 그 자리를 세심하게 차려보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은퇴 이후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복원해 줍니다. 은퇴 후 가족 안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다. 경제적 중심이던 가장이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조용히 재배열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사람은 바로 은퇴한 본인이다. 한때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의견을 내도 묵살당하고 가족의 대화 속에서 존재감이 옅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상실로 다가온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다. 62세 박 대표의 이야기는 그런 전환의 상징적인 사례다. 그는 오랜 시간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이다. 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거래처에서도 신뢰받던 사람.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움직였고 그의 결정이 곧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순간 그 권위와 영향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꼈다. 가족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해진 채 성인이 되어 있었다. 그가 오랜만에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은 이미 그가 없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이 그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적응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족은 그동안 그가 바깥에서 일하는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내부 질서를 만들어 왔다. 아내는 살림과 자녀 교육, 경제 운영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처리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은퇴 후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가족의 리듬은 깨진다. 그가 선의로 내놓는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지고 함께 하려는 시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족은 불편함을 느끼고 은퇴자는 서운함을 느낀다. 결국 그 감정의 꼴은 서로를 향한 실망으로 변한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가족의 리듬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은퇴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지배하던 사회적 리듬을 내려놓고 가족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기의 훈련이다. 그동안 회사에서 사용하던 말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두를 집 안에서는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동료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가족은 조직이 아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작용하고 해결보다 공감이 더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로 심리적 가정소외를 꼽는다. 이는 가족이 은퇴자를 거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은퇴자 스스로 관계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느끼는 소외감이다. 즉 가족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가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위치가 변한 것이다. 그 인식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은 깊어진다. 은퇴 후 관계를 회복하려면 존재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과거의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아버지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정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과거의 남편이 생활비를 책임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대화와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 자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가족 안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박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신 가족의 리듬에 맞추기 시작했다. 아내의 하루 일과를 묻고 아들의 일정에 맞춰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가족이 대화할 때는 굳이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이해받는 것보다 이해하려는 쪽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렇게 조금씩 가족의 식탁에 그의 자리가 다시 생겼다. 이 변화의 핵심은 내려놓음이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내려놓을 줄 안다는 점이다. 권위, 판단, 고집, 과거의 기준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설계한다. 그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지 않는다. 예전엔 내가 다 했는데라는 말 대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말한다.
그 한 문장이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 또 하나의 관점은 대화의 질이다. 은퇴자는 종종 가족과의 대화에서 방향을 잃는다. 회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만 했지만 가정에서는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아내가 오늘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그럼 일찍 자라가 아니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는 것이 가족의 대화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며 힘들다고 말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랬구나라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언어다. 그 단순한 대화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킨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관계 회복의 출발점을 자기 존중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면 가족의 반응 하나하나가 상처가 된다. 가족의 말보다 자기 안의 불안이 더 큰 적이 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로 바꾸는 것, 그 인식의 전환이 모든 관계 변화의 출발점이다. 결국 은퇴 후 가족 관계의 핵심은 자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의 자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가족이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니다. 단지 관계의 형태가 변했을 뿐이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놓는 사람은 외로움 대신 평온을 얻는다. 박 대표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 수저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식탁에 올려놓으면 되니까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닌 성숙이 있었다. 가족이 자신을 맞이해 주길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가족의 일원이 되려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하다. 은퇴 후의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참여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라기보다 당신이 먼저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만 다시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가장에서 남편으로, 아버지에서 친구로, 보호자에서 동반자로. 그 변화는 어쩌면 은퇴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고 인간적인 성장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식탁 위에 놓인 한 벌의 수저처럼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 자리를 준비해 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가면 된다. 그 손끝의 작은 행동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를 다시 데워줄 것이다.